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들의 여행 이야기입니다. 저는 지금 지리산 품에 안겨져 있는데요. 빗소리 그리고 새소리, 나뭇잎이 바람에 이렇게 스쳐 지나가는 소리, 이런 소리를 듣고 있어요. 이곳에서 사람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는데요. 여러분들은 누구의 목소리를 가장 듣고 싶어 하는가요? 아마도 어머니가 아닐까요? 예전에 우리 참 힘들게 살았죠. 힘들게 살 때 지금 이맘때쯤이면 찔레꽃이 피어있는 시골집에 이렇게 학교 위에 갔다 오면서 가방을 집어 던지고 나면 어머니께서 보리밥 해놨다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쌀밥은 아버지 거니까 손대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대신에 옆에 보리개떡 해놨으니까 보리개떡 먹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어머니의 목소리가 그립지 않을까요? 네. 또 어떻게 보면 불자분들은 부처님의 목소리를 그저 평생 한번 듣고 싶어 할 거예요. 꼭 부처님의 목소리가 아니더라도 인자하신 스님의 그러한 그 불법하는 불경이라든지 그리고 따뜻하게 어루만져 주는 아이고 길이 미끄럽네. 따뜻하게 이렇게 어루만져 주는 말씀을 하시면 기분이 굉장히 편안하고 좋아지겠죠. 저는 지금 지리산 경남 함양 마천면에 있는 벽송사라는 곳을 가고 있고요. 제가 지금 올라가고 있는 그 전 훨씬 300m 전에 서암정사가 있는데요. 그 서암정사에 주차장이 있고 그리고 그곳에서 주차를 하고 300m 정도 가게 되면 벽송사가 있는데요. 여러분께서는 차를 이용해서 올라오시기 바래요. 길이 의외로 미끄럽네요. 벽송사 올라가는 길에 이렇게 장승이 좌우로 포진하고 있는데요. 좌측은 아마도 한번 내려앉아서 밑에 그 기둥이 보이지 않는데요. 이 오른편에 보시게 되면 호법 대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법을, 그러니까 부처님의 법이죠. 부처님을 법을 보호를 하는 큰 신이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네요. 함양 벽송사 목장승에 대해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승은 나무나 돌에 사람의 얼굴 모양을 새겨서 마을 입구나 길가에 세운 것으로 마을의 소신, 사찰이나 지역 간의 경계표, 이정표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벽송사의 목장승은 원래 몸통이 절반가량 땅속에 묻힌 채 사찰 입구에 세워져 있었으나 현재는 장승각 안에 보관 중입니다. 구성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길이 차들이 교행하고요. 그리고 서암정사의 주차장에서 약 300m의 길이기 때문에 약간 미끄럽기도 하고요. 여러분들께서는 주차를 서암정사 쪽에 하지 마시고 이곳까지 차량을 운행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들국화인가요? 쑥부쟁인가요? 가을도 아닌데 이렇게 꽃들이 아름답게 피어 있습니다. 적색으로 보이는 것이 단풍의 씨앗이죠. 이 씨앗이 어느 때가 되면 딱 떨어져서 날아가게 되는데요. 마치 헬리콥터의 날개처럼 팔랑팔랑 돌면서 바람에 의해서 최대한 멀리 가기 위해서 이 자연의 이 섭리가 숨겨져 있는 이러한 단풍의 씨앗을 보고 계십니다. 정말 가을에 오면 정말 예쁠 것 같아요. 가을에 분명히 오겠습니다. 서암정사도 한 번 더 촬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벽송사의 목장승은 원래 몸통이 절반가량 땅속에 묻힌 채 사찰 입구에 세워져 있었으나 현재는 장승각 안에 보관 중입니다. 왼쪽에 있는 금호 장군은 경내에 잡계 출입을 통제하는 장군이고요. 윗부분이 불에 타 원래의 모습이 상당 부분 소실되었습니다. 오른쪽은 호법대시인데요.
불법을 지키는 시인입니다. 이곳 벽송사에는 금계국과 그리고 돼지꽃이 많은데요. 이곳에 한봉을 키우고 계시네요. 벌이 왔다 갔다 해요. 이 벌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한다? 조용히, 그죠? 기도하는 마음으로 피해가야 되겠죠. 벽송사는 저 소나무가 벽처럼 저렇게 둘러싸여 있다 해서 벽송사인데요. 정말 소나무가 크고 장엄합니다. 이곳에 모가나무가 있어요. 모과가 지금은 이제 새끼 모과인데요. 또 새끼 모과라도 그 상태로도 예쁘네요. 데이지와 그리고 금계국과 모가나무. 소나무 정말 마치 그 아주 그림을 잘 그리는 화가가 직접 이렇게 화폭에 그린 그런 소나무처럼 생겼어요. 정말 아름답습니다. 아름답고 수려한 배롱나무가 있고요. 그 향나무 옆에, 향나무만 보세요. 2층으로 마치 우산처럼, 파라솔처럼 정말 잘 다듬어진 파라솔이 있고요. 데이지 꽃도 있고, 그리고 범정루거든요. 세월이 오래 비껴간 것처럼 단청이 좀 흐려졌지만 그만큼 아름다운 모습의 범정루와 켜켜이 쌓아놓은 기와가 이렇게 있네요. 옆에 아마도 기념품 파는 곳인 것 같아요. 한국 선불교 최고의 종가 벽송사는 조선 중조시대인 1520년 벽송 지엄 선세에 의해 창건되었습니다. 서산대사와 사명대사가 수행하여 도를 깨달은 유서 깊은 절입니다. 조선시대 불교의 선맥에서 보면 벽계정심, 벽송지엄, 부용용관, 경성일선, 청허휴정, 서산, 부유선수, 송운유정, 사명, 청매인호, 환성지안, 오암체정, 회암정해, 경암웅윤, 서룡상민 등 기라성 같은 정통조사들이 벽송사에서 수행교화하여 조선 선불교 최고의 종가를 이루었습니다. 아울러 선교를 겸한 대종장들을 108분이나 배출하여 일명 108조사 행화도량이라고도 불렸습니다. 벽송사를 창건한 벽송사의 제1대 조사인 벽송지엄선사는 태고보우 벽계정심 선사로부터 내려오는 시민을 전해받아 조계정문 태고하 5세손의 정통조사가 되었습니다. 벽송지엄선사는 간화선 수행법에 따라서 무자화두를 참고하고 깨달음을 얻은 조선의 첫 번째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벽송사는 간화선의 제1조정으로서의 역사를 간직한 한국 선불교의 근본 도량이 되는 것입니다. 벽송대사의 뒤를 이어 벽송산문의 제2조사에 오른 분이 부용용광선사입니다. 부용선사는 도가 깊고 학문이 깊어 배우러 오는 승속 제자가 문전성시를 이루었다고 하는데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분이 서산대사로 알려져 청허휴정과 부유선사입니다. 서산대사는 깨달음을 얻은 뒤 벽송사의 제3대 조사가 되어 지리산 일대에서 행화하다 이후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팔도 도청섭이 되어 승군을 일으켜 도탄에 빠진 나라와 백성을 구하는데 전력을 다하게 되었습니다. 한국 선문의 거장 청허휴정 서산대사의 벽송사의 3대 조사라는 사실은 벽송사 사적의 백미가 아닐 수 없습니다. 서산대사 문화의 사명대사와 청매조사도 이곳 벽송사에서 오도하여 크게 불법을 떨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부용영관 선사의 다른 한 사람의 수급제자인 부유선사 선사, 부유선수 선사 또한 벽송사에서 도를 깨닫고 오랫동안 지리산에서 행화하였습니다. 서성과 부유 양대 조사가 모두 벽송사 출신이란 사실은 벽송사가 조선 불교의 종가임을 여실히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벽송사를 조계조정, 벽송총림, 선교겸수,
간화도량이라고 불려졌습니다. 1704년 숙종 30년에 환성지안대사가 벽송사에 주석하며 도량을 크게 중수하였습니다. 이때 불당, 법당, 선당, 강당, 요사 등 30여 동의 정각이 질비하였으며 상주하는 스님은 300명에 이르렀고 부속 암자는 10여 개가 넘었다고 합니다. 이로부터 금대암에 선원이 개설되어 수선 납자가 운집하고 벽송사 본당에는 강원이 개설되어 근세 일제 강점기까지 지속하였으니 근 300년 동안 조선 불교 제일의 총림이 이루어져 선교 겸수의 중심 도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근대의 선지식인 경허선사도 벽송사에 주석하며 소룡선사 행적기를 집필하였습니다. 일제의 조선 불교 말살 정책으로 인해서 400년간 지속되어 온 벽송사의 사세도 기울기 시작했는데요. 특히 한국 전쟁으로 시작된 지리산, 빨치산들의 압력으로 말미암아 국군에 의해 방화되어 완전 소실되는 슬픈 역사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60년대 이후 구한원흥 스님의 원력에 의해서 중건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특히 옛날 선종의 최고 조정에 벽성선언을 낙성하여 을루년 그러니까 2005년 하한거에 개원하여 눈 푸른 납자들이 수선 정진할 수 있는 선찰 종가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벽송사에는 신라 양식을 개성한 3층 석탑, 보물체 474호고요. 경남 유형문화재인 벽송선 사진영, 경암집 책판, 묘법 연화 경책판과 경남 민속재료 제2호인 목장승 등의 문화재가 보존되고 있습니다. 함양 벽송사 3층 석탑은 원래 벽송사 대웅전 동쪽에 있었는데요. 절이 아래로 옮겨지면서 지금은 탑만 남아있게 되었습니다. 탑의 위치가 법당 앞이 아닌 뒤편이라는 점이 많이 특이합니다. 벽송사는 조선시대 1520년에 지어졌지만 석탑은 기단 2단 위에 탑신 3층을 세워 조형예술이 발달한 통일신라시대 석탑의 기본 양식을 그대로